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입니다. 국내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광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주혜입니다. 국내 거주 탈북민이 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탈북민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탈북 청소년에게 국적을 찾아줘 새로운 인생을 선물한 법조인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JNC 구충서 대표인데요. 지금까지는 무국적자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1년 가까운 노력 끝에 국적을 찾을 수 있게 됐고 이제 남한 청소년과 똑같이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며 희망찬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충서 대표는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물망초 출판사 대표로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만난 사람, 오늘 무국적 탈북 소녀에게 국적을 찾아주는 등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는 법무법인 JNC 구충서 대표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첫 곡으로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듣고 구충서 대표 만나보시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 이광백 대표와 방송인 오주혜가 함께하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보내드리는 금요일에 만난 사람. 오늘은 탈북 소녀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등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에 앞장서고 있는 법무법인 JNC 구충서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JNC 대표이신데요. 법무법인이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법무법인이라는 이제 한마디로 종합법률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들이 좀 많은 변호사들이 모여서 전문 분야별로 나뉘어서 조직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회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일종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곳이군요. 예. 국적이 없이 살다가 11개월 만에 국적을 갖게 된 탈북 소녀, 이름이 은주라고 하는데요. 그 은주에게 새 삶을 선사하셨습니다. 은주의 이야기가 또 무국적 탈북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했다고 그랬는데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은주는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네. 무슨 말이냐면은 은주는 북한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탈북해서 바로 온 그런 사람이 아니고 북한에서 탈북한 엄마가 중국 국적을 가진 남자하고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중국에서 난 그런 애입니다. 중국에서 났다가 이제 나중에 한국으로 들어온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북한 이탈 주민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북한 이탈 주민을 지원하고 하는데 그 법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그렇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은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중국에서 난 애인데 엄마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고 그런 특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은주가 과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렇죠. 논란이 될 수 있고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전례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은주 양 어쨌든 국적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무척 좋아했겠어요. 아, 그럼요. 네. 그 외할머니하고 은주가 이제 가족관계 등록된 그 하고 주민등록된 등본을 하나 떼가지고 네. 내 사무실에 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변호사님 이래 됐습니다. 그럼 뭐 참. 그 가족관계 등록부가 우리는 쉽게 뗄 수 있지만 그분들한테는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의미 있고 정말 기뻤겠습니다. 그 은주 할머니께서 고맙다면서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예. 변호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검은 비닐봉지에 든 걸 저한테 줬어요. 그 중국산 고량주 한 병. 네네네. 그 다음에 마른 오징어 5마리를 주시더라고. 그런 수입료 받아본 적 있으세요? 네, 없지요. 그 할머니가 변호사 선생님 고마운데 하고 눈물이 핑. 그러면 지금도 눈물이 핑 돌아. 그러면 이 은주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 은주가 지금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뭐 학교도 못 가고 의료보험도 건강보험도 못 하고 그렇다는 그 한겨레 신문에 그 기사가 났었어요. 네.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연락을 했죠. 그 길이 있는지 내가 좀 찾아봐 주고 싶다. 이래서 시작됐죠. 그러면 당시 은주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은주는 이제 엄마가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에서 조선족인데 네. 국적은 이제 중국 국적인 남자하고 결혼해서 은주를 낳았는데 중국에서 그 혼인신고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엄마가 탈북인이라서? 엄마가 도망갈까봐. 그러면 남편이 일부러 안 하는 남편이 안 해주는 거라. 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은 적법한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 마음대로 다녀도 되고. 그렇게 하면은 한국 가나고 막 도망가 버릴까봐 안 해줘요. 혼인신고를. 또는 중국에서는 이제 호적을 호구라 하는데 호구를 하려면 돈을 내놔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은주는 중국에서도 법률적으로는 아무 근거가 없는 사람이고 출생신고도 안 된 거고. 출생신고도 안 되지. 뭐 있어야지. 엄마가 호적이 없으니까. 한국에도 아무것도 없는 법률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사람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도 못 가고 뭐 의료보험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은주 같은 경우는 한국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됐습니까? 엄마가 이제 탈북해서 중국에서 중국 국적 남자하고 결혼해서 물론 혼인신고는 못했지만은 은주를 낳았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 은주 엄마가 한국 간다고 떠났어요. 나중에 은주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잡혔다. 아, 근데 또 은주 아버지는 그 뒤에 술 먹고 뭐 해가지고 병이 나서 죽어버렸어요. 아, 중국에서요? 중국에서. 아. 근데 이제 은주 그 외할머니가 딸이 이제 탈북하니까 은주 외할머니도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옆집에 살았거든요. 아, 그랬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은주 아버지도 죽고 은주 엄마는 행방불명되고 그러니까 은주 외할머니가 먼저 이제 은주를 옆집에 맡겨놓고 네네.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은주 외할머니는 북한에서 탈북해서 한국에 온 사람이니까 그 북한 이탈 주민 지원법 그 적용 대상이 돼서 지원금도 받고 정착금도 받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손녀를 데려오고. 부록한테 줘가지고. 근데 은주가 대한민국 국적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법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증거를 찾느라고. 그 호적이나 가족관계 등록이나 이 저 주민등록 하려면은 은주가 대한민국 국적자다라고 뭘 해야지 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에 국적법에 국적 판정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아, 국적 판정 신청을 낸 거군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한테 내면은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은주는 대한민국 국적자임을 판정한다. 이런 결정문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호적도 하고 가족관계도 만들고 주민등록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주 아버지는 중국 국적자고 은주 엄마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인데 중국에서 난 은주가 대한민국 국적자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48년에 네네. 그 해방 후에 법을 만들었어요. 48년에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 11호라는 게 그게 뭐냐면 그 국적에 관한 조례라는 걸 이제 해가지고 해방 전에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잖아요 그때. 그 주민들은 이제 조선 국적이다, 국적을 취득한다 이런 과도정부 법률을 공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헌법을 제정해서 이제 공포를 했는데 거기에 이 헌법이 공포된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 봐야 된다 이런 대법원 판결 또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어요. 그 판결에 의해서 은주가 국적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된 건가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또 우리나라 국적법이 그 뒤에 바뀌었거든요.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이면은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북의 혈통 중심주의라는 건데 그 국적법이 바뀌었어요. 네. 바뀌어가지고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한국 국적인 사람이 출생한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네네.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이렇게 네. 국적법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은주 어머니가 한국 국적자가 맞기 때문에 은주 어머니가 한국 국적자가 낳은 은주는 한국 국적자다. 이런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네네. 그러면은 은주 어머니가 그러면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인데 대한민국 국적자냐. 네. 행방불명됐죠, 또 그것도. 물론 네. 행방불명도 됐지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 그게 될까요? 이제 아까 말한 그 판례, 네네. 대법원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뭐라 했냐면은 물론 북한 주민이 북한에도 그 국적법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은 북한 국적법에 따라서 북한 국적을 취득했다고 뭐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있는 주민은 대한민국 국적자다라는 판결이 아까 그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판례예요. 네. 그래서 은주 엄마는 대한민국 국적자다. 왜? 은주 엄마의 아버지가 네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적자라고 볼 수 있다. 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낳은 은주 엄마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적자고 그 은주 엄마가 낳은 은주는 은주도? 대한민국 국적자다. 라는 이제 그런 그 법리적으로 그런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도 했고 제가 이제 그 국적 판정 신청 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 네네. 거기 우리나라도 가입을 했어요. 봐라 말이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그 국제 협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동이라는 거는 그 협약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자를 말하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그 7조에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뭐 이런 얘기 하도록 해야 된다 하고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협약상의 의무를 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도 내가 그때 신청서에서 쓰고 그러면 은주한테는 하여튼 국적을 주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 협약상의 의무도 대한민국이 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도 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판정을 받은 거죠. 이런 법들을 근거로 변론을 하셔서 국적 취득에 도움을 주셨군요. 그러면 이렇게 은주처럼 무국적 청소년은 얼마나 될까요? 추정이 가능한가요? 북한 인권단체나 뭐 이런 데서는 한 10,000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적이 없는 탈북 청소년들, 중국이나 제3국을 또 떠도는 청소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들은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나요? 은주의 경우는 은주 엄마, 뭐 외할머니 이렇게 해서 이제 탈북해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혼인신고는 못 받아도 결혼해서 살고, 조선족도 그 자치주 같은 그런 마을 같은 데 살고 그러니까 거기는 조선족들이 많고, 그런 데에서는 뭐 또 그런 대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률상 아무 근거 없는 사람이니까 유령처럼 이제 학교도 뭐 제대로 다니기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뭐 아주 참 그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나 중국에서 자란 아이들의 경우에는 우리말을 못해서 더 힘들 것도 같아요. 근데 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 한족인 아빠와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조선족인 아빠와 있거나. 그렇죠. 또 심한 경우에는 은주처럼 나중에 그냥 옆집에 그냥 맡겨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지내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은주 같은 경우는 그 현지인이라는 게 중국 사람이 아니고 이제 조선족 마을에 같은 조선족 옆집에 맡긴 거라서 뭐 조금 나을 수 있는데 뭐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사실은 그 뭐 돈을 주고 맡기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이제 아마 생활을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많죠. 아이고, 남한에 먼저 와 있는 엄마들 아이들 데리고 올 때까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 은주 외할머니가 딸만 6명을 뒀어요. 제일 막내 딸이 남한에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 딸이 출산한다 이래가지고 내 딸이 힘들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라 뭐 외할머니지만은 그건 중국에 은주를 두고 왔으니까 마음 아픈 거는 뭐 이루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뭐 어떻게 하고 있을까 뭐 그래서 은주를 이제 브로커한테 돈 주고 이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어쨌든 탈북민들을 중국 당국이 난민으로 인정을 해버린다면 이런 문제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단체들의 지적도 있어요. 그렇죠. 중국이 북한에서 이탈을 해서 중국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난민으로 인정을 해준다면은 법적인 신분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난민이 뭐냐, 이제 이런 게 난민의 뭐 그 개념이나 정의가 뭐냐라고 이제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박해를 받아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면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이게 난민이다. 근데 지금 북한 주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 어려움이라든지 물론 이제 나는 뭐 북한의 김일성 체제가 싫다 해가 뭐 반체제 운동하다가 온 사람 같으면은 정치적인 박해를 받을 우려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뭐 못 먹고 굶어서 이렇게 뭐 찾아 이제 중국으로 나온 사람 같으면은 난민이냐 이런 그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지만은 경제적인 어떤 그런 궁핍과 죽을 정도로 굶어 죽을 정도로 그것을 피해서 나온 사람도 난민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이 난민으로 인정해주면 법적으로 중국에서 정당한 이제 그 지위를 얻어서 신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은 굉장히 이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탈북한 사람을 중국 공안이 잡아가지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잖아요. 네. 그런 짓을 하고 우리가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그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걸 중국 정부로부터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은주 엄마도 남한으로 오려고 하다가 저 공안에서 잡힌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잡혔다. 한국 간다고 가다가 목단강에서 몽고를 가려고 버스 타려고 하다가 내가 중국 공안한테 잡혔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20명이 같이 잡혔다 하더라는 거예요. 네. 아마도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시켜가지고 어디 뭐 정치범 수용소를 갔든지 뭘 어째 되지 않았겠나 싶은데 중국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지 말라고 정말 우리 정부가 그걸 요구를 해서 받아내야 되네. G2에 걸맞게 중국이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중국을 보는 시각을 좀 바로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요. 중국도 아직까지는 자유민주국가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에다가 강제로 송환을 시키고 하는 그런 이제 비인도적인 그런 짓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지난 9월 4일에 북한 인권법이 우리나라에서 발효가 됐습니다. 예. 그 북한 인권법에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북한 인권 기록소하고 북한 인권 재단을 만든다는 게 뭐 주된 내용인데 그래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그 관련된 사례들이나 이 자료들을 수집해서 저장 보존한다 이런 기록 보존소고 북한 인권 재단은 이제 북한 그 주민 인권 개선 활동 또 북한 주민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그런 건데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그 국군의 날 행사 때 북한 주민을 향해서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세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또 북한 군인들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북한 군인들한테도 자유로운 대한민국으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런 얘기인데 말하자면 북한 그 정권과 북한 주민을 군인까지 포함해서 분리해서 북한 주민은 우리가 구해내고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우리 동포고 북한 정권은 아니다. 이런 인권을 탄압하는 독재 정권이고 북한 주민을 노예로 다루는 이런 정권은 주민하고는 분리해서 그런 그 정권이 바뀌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진작부터 이런 방향으로 이 북한 문제를 다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북한 정권이 개혁 개방을 해서 변해야 된다. 자기 가문의 세습적인 그 이익을 위해서 주민을 굶겨 죽이고 강제 동원해가지고 뭘 시키고 막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주민하고 이 정권은 분리시켜서 정권이 변하도록 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하는 쪽의 그 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서 진작부터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북한 인권법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사실 북한 정권이 국민을 먹여 살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권인 생명권을 보장해주는 게 국가의 역할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북한 지도층 이런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을까요?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아니고 죄인이죠. 네. 극악한 죄인입니다. 그 북한 주민을 자기 그 이익을 위해서 노예로 부리는 거잖아요, 그게. 응?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북한 이 김정일 정권은 기아 정책을 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북한 주민이 좀 굶주리게 만든다는 거야. 정책적으로 딴 생각 못하게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 뭐 미사일이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돈이면은 자기 주민을 먹여 살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안 한다 이거야. 왜 안 하느냐? 개인적인 정권 유지를 위해서 안 한다 이거지. 정권 유지라는 게 뭐냐면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말이야. 인권 개선을 위해서 정말 우리 남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돼요. 네. 불의가 저질러지고 있잖아요. 그런 불의를 보고 그냥 모른 척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네. 저희가 여기서 노래를 한 곡 듣고 더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구충서 대표님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오늘 송창식 씨가 부른 우리는이라는 네. 이 우리는이라는 거는 이제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 모두를 다 포함해서 우리는이라는 그런 네. 뜻으로 우리는 하는 노래 아주 좋습니다. 아무튼. 네, 송창식의 우리는 듣고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로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연인 기나긴 핫세월을 기다려 우리는 만났다. 천둥치는 운명처럼 우리는 만났다. 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만났다. 바람 부는 벌 안에서도 외롭지 않은 우리는 마주 잡은 손끝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기나긴 겨울 밤에도 춥지 않는 우리는 타오르는 가슴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연인 수없이 많은 날들을 우리는 함께 지냈다. 생명처럼 소중한 빛을 함께 지었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귀 기울여 보세요. 서울이 들립니다. 새검정 자아문 밖 배꽃밭으로 소풍 가던 수줍은 갈래머리 소녀의 목소리도
광화문 광장, 청계천변에서 들려오는 20살 청년의 힘찬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 이광백 대표와 방송인 오주희가 함께하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에 방송되는 금요일에 만난 사람. 오늘은 무국적 탈북 소녀에게 새 삶을 찾아주는 등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에 앞장서고 있는 법무법인 JNC 구충서 대표 모셨습니다. 구충서 대표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하셨고 지금은 법무법인 로펌의 대표 변호사이시면서 북한 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물망초 출판사의 대표이기도 하세요. 어떻게 법조인이 되셨나요? 법조인이 된 건 이제 제가 그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서울법대를 들어갔어요. 네, 가서 요즘 말로 하면 좀 운동권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제 사회과학 그 서클이 있었어요. 네. 한국사회연구회. 71년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이 낙후돼 있었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 일을 무지하게 걱정했어요, 우리가. 20대 그때. 초반의 나이에. 뭐 갖추고 사는데. 그 한사연 활동을 했는데. 네. 이제, 내 사시 공부해야 되겠다고 이제 간두고 활동을. 이제 사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서 됐거든요. 그때는 60명 뽑았어요, 60명.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면서 시험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그렇죠. 법조인이 이제 되게 됐죠. 네. 대한민국이 어쨌든 법질서를 수호하는 엄정한 법조인으로서 이제 무척 바쁘실 텐데요. 북한 관련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내가 대학교 들어가서 이 분단된 조국이 참 이 문제가 너무 마음 아프고 또 이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때부터 하여튼 통일 문제나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변호사협회 뭐 통일 문제 그 연구위원회에도 이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개성공단 법률자문위원회. 네, 개성공단. 네. 출판사 물망초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그 물망초 출판사에서는 그동안 어떤 책들을 출판하셨나요? 2014년 5월부터 이제 책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 도서 출판을 통해서 우리 남한 사람들에게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좀 심어주고 확산시키자. 그래서 동화책도 이제 내고 했거든요. 그럼 북한에서 탈북한 어린이가 이제 남한에 와서 생활하는 이야기라든지 또 그 중학교 1학년 다니던 애가 탈북해서 남한에 와서 남한에 이제 여자 중학교 1학년 다니면서 뭐 겪은 이야기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소재로 한 또 국군 포로 물망초라는 게 나를 잊지 마세요잖아요. 네. 북한 주민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 예. 그 아무튼 법조인으로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계시고 통일부 정책 자문도 하고 계시고 그러시는데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어떤 것이 법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으세요? 이제 통일이 되면 당장 북한에 있는 토지에 대한 문제는 생길 거예요. 왜냐면은 북한 정권이 그 토지를 국유화를 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내 땅인데 북한 당국에서 국유화를 통해서 강제로 가져갔으니까 돌려주시오. 이런 문제가 반드시 불거지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뭐 세 가지 방안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돌려줘야 된다. 돌려주는 거는 안 된다. 그 대신 금전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세 번째 방안은 보상이고 뭐 반환이고 없다. 몰수해서 국유가 돼 있는 그 상태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토지에 관한 문제 대비를 해둬야 될 필요가 있죠. 또 뭐 인권에 관한 문제 통일이 되면은 북한의 인권을 탄압하고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또 불거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 인권법에서 북한 인권 그 기록 그 보존소도 만들고 하는 게
그런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지금 현재 북한에서 그런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심적인 부담을 또 줄 수도 있는 거고, 통일 후에는 책임을 묻는,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그 대비를 해야 될. 혹시 그동안 그 재산에 관한 재판 판례 같은 것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남한에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월남해가지고 네네. 남한에서 뭐 사업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이게. 남한에 재산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북한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위임장을 중국을 통해서 보내오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자녀들이요? 자기 부모의 재산을 또 자기에게 한국 달라. 변호사한테 네네. 소송 위임합니다. 이래갖고 위임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되는 경우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법원에서는 받아줘요.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라는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그 소송을 접수를 해서 판결도 해주고. 아, 반환된 사례도 있었습니까? 있지. 아, 그래요? 근데 물론 뭐 통일이 되면 그런 식의 소송이 바로 뭐 중국에 뭐 위임장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바로 이제 소송 제기할 수 있을 테니까 남한에 있는 재산에 대한 소송들이 많이 이제 일어날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상속 같은 경우도 법원에서 판결해서 상속을 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구충서 대표님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통일법을 오랜 시간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북한 헌법을 장식적 법이라고 하셨어요. 네, 북한의 헌법이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이 정치 체제는 저는 이제 김일성 세습 독재 체제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데 북한의 헌법이 있는데 북한 헌법 전문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 헌법은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다라고 헌법의 명문으로 그렇게 썼어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거예요. 헌법이 김일성 김정일이 헌법이다 이거요. 김정일이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이 헌법은 김일성 헌법이다라고 전문에 썼다가 김정일이가 죽고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으니까 헌법을 개정을 하면서 전문에다가 이 헌법은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다 이거야. 북한 주민의 헌법이 아니고 저거 헌법이다 이거요. 이 독재 이 체제 세습 독재. 북한의 헌법도 있고 법률이 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헌법이라는 거는 말하자면은 그 헌법이 법으로서 규범력을 가져야 되는 그게 법인데 규범력을 가진다는 거는 헌법에 있는 정신이 그대로 실현되는 게 규범력이 있는 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북한의 헌법은 말하자면 그 헌법대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지. 북한의 법 체계는 제일 상위에 있는 거는 수령님의 교시라. 그 밑에 당 강령이 있고 그 밑에 헌법이고 그 밑에 법률이고 이런 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그 규정들이 북한 헌법에도 뭐 인권에 관한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게 실제로 이제 실현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고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라고 써놓은 헌법이고 그거는 장식일 뿐이다 헌법이라는. 그래서 장식적 헌법, 이게 이제 독일 헌법학자가 그 분류해서 붙인 규범적 헌법이 있고, 뭐 장식적 헌법이 있고, 이렇게 한 이야기인데, 북한의 헌법이 이제 전형적인 그 장식적 헌법이라는 거죠. 현재 통일법에 대해서 법조인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예, 지금 우리 이제 법조계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연구를 하죠.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도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 그 통일법무과라는 과가 있어요. 북한법 통일 후에 법제라든지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있고 법원에도 대법원에도 또 그 법원 행정처에 그런 또 연구 조직이 또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에도 통일문제연구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하고 통일문제연구위원회에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열고 해서 그걸 또 책으로 엮어서 이제 내기도 하고 있고 법무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법무부에는 특히 이제 그 대외비로 하고 있는 연구 조직이 있거든요. 그렇게 통일이 되면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그런 것도 뭐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 연구를 하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학교 법대 뭐 북한 법연구
라든지 대학에서도 연구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봤을 때 통일법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되면은 우리 통일 비용 부담이 엄청 클 것이다. 이걸 염려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통일이야말로 이제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통일이 되는 경우에 북한을 제가 붙인 이름은 북한 독자 개발론은 그러니까 막 남한이 막 갖다 주고 뭐 해서 서독처럼 뭐 북한 주민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이런 식의 그 개발 정책이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북한이 독자적인 경제 개발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통일이 되면 그 국유로 돼 있잖아요. 그럼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다 이 말이. 외국 투자를 엄청 끌어들일 수 있을 거다 이게. 그래서 외자 유치도 엄청 될 수 있고 북한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사유재산이다. 이거는 당신 거다 하면 열심히 일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국민이기 때문에 그 노동력의 질도 좋고 지금은 그 동기가 없잖아요. 내 거 아닌데 말이지. 뭐 먹고 살기도 급급하고. 그래서 북한이 독자적인 개발을 하도록 여러 가지 이제 뭐 자금 지원이나 뭐 외자 유치나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큰 방향의 정책을 펼 수 있는 입법적인 조치가 돼야 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까 앞에서 김정은 정권이 어떤 정권이다 이런 말씀을 충분히 피력을 해주셨습니다만 김정은 정권의 미래는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이 그 동독 서독 통일되기 전에 레이건 대통령이 그 베를린 장벽 있잖아요. 그 앞에 가가지고 연설을 했어요. 미스터 고르바초프 이 장벽을 허무시오. 그리고 1년인가 후에 동독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됐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김정은 이 정치 체제, 이 독재 체제를 바꿔라. 개혁 개방을 해라. 왜 우리 정권은 그런 이야기를 못하느냐 이거지. 북한 주민이 비참한 인권 상황에 처해 있지 않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를 고쳐라. 이렇게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이야기, 북한 인권 이야기 하면은 김정일이 비위를 거슬려서 안 좋으니까 하지 말자라는 식의 논리를 가지고 햇볕 정책이나 이런 걸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잖아요. 절대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하고 자기 개인적인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안 변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어떻게 보십니까? 없어져야 될 정권이라고. 예, 그 미래의 통일 한국 이끌어갈 청소년들인데요. 통일에 관심을 청소년들이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장 체험을 많이 시킬 필요가 있죠. 탈북에서 한국에 와 있는 그 북한 그 이탈 주민들은 이제 한국 학교에 잘 적응 못하니까 뭐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그런 데도 다니고 하는데 그런 데 가서 우리 청소년들 자원봉사도 시키고 휴전선으로 그 견학도 시키고 모의 재판을 통해서 야 그럼 네가 판사 해봐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든지 다양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통일을 이루어야 되고 자유민주 통일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통일이 돼야 되고 북한 주민을 우리가 구해내고 끌어안고 통일된 한국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해 나가야 된다 하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될 거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충서 대표님의 앞으로의 꿈이나 계획도 좀 듣고 싶습니다. 북한 주민을 구해내야 된다. 그리고 좀 더 크게 봐서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첫째는 분단이 되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이 돼야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7천만 인구가 7천만이고, 그 남한이 그동안 이룩한 그 경제 발전을 통해서 그 기술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우리 남한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세계 11위예요. 군사력도 세계 뭐 한 10위.
이런 정도 되는 나라로 성장했는데, 그래서 북한하고 이게 통일이 되면은 엄청난 이제 북한의 자원이라든지 그 인적인 그런 게 있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고 동북아의 강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중국, 일본 당당하게 이제 어깨를 같이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비용을 낭비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통일이 되면은 뭐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뭐 국방비가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비용적인 면에서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일대 강국으로 우뚝 서는 통일 대한민국 그날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지 찾아서 조금이라도 하고 그리고 탈북민을 우리가 잘 보살펴야 돼. 그래서 북한에서 이탈해서 남한에 온 사람이 성공해야 되는 거야.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이 남한하고 통일하는 걸 원하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또 북한에 우리가 많은 정보를 주고 알려야 되고 북한 정권의 붕괴, 변화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런 하고 싶은 게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법무법인 JNC 구충서 대표였습니다.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광배, 오주희였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만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은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에 볼 수 있게 날아줘 놀래 꺾여버린 꽃처럼 아플 때도 쓰러진 나무처럼 졸